먼저 그 다음에 현주, 나머지 문제. 그 사이에 태경이 있는 금호고 시험지 풀기 시작하세요. 자, 먼저 태경이 모르는 게 몇 번이죠? 20번이랑 23번이랑 24번. 먼저 20번으로 갔습니다. 20번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여서 다른 학교들도 보니까 이 문제를 숫자를 살짝 바꿔서 출제한 학교들이 제법 있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설명을 듣고 나면 좀 이따 니네 넘어가서 풀 때 비슷한 문제 숫자 바꾼 거 맞출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두 개의 이차함수 fx와 gx가 있습니다. 함수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1,0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사실은 가해서 fx의 값은 최고차항 계수의 값은 누군지 모릅니다. 최고차항 계수는 누군지 모르지만 x-1 제곱이라고 하는 완전제곱식을 가지고 있겠네? 그런데 문제에서 최고차항 계수의 값을 잡을 수 있는 힌트가 좀 있나? 없는 것 같다. 일단은 최고차항 계수의 값을 가정하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의 값 a라고 가정했고요. x-1 제곱입니다. 그리고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6보다 커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녀석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1차 함수일 겁니다. fx하고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양수인 1차식일 겁니다. 그래야지 b로 양변을 나누게 한 다음에 x의 값이 6보다 커났을 겁니다. 그리고 fx에서 gx를 뺀 녀석의 값이 필요하다고? 내가 지금 fx의 값 알고 있잖아. 그럼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도 알고 있는 거네? gx의 값은 마이너스 x-1 제곱 bx-6인가? 내가 fx만 이항해주면 이제 문제 시킨 거는 fx에서 gx를 뺀 녀석을 쓰라고 하니까 fx에서 gx를 빼보겠습니다. fx에서 gx를 빼게 되면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2ax-1의 제곱 마이너스 b 곱하기 x-6 여기까지 됐죠? 근데 문제에서는 4대2 반계 제일 작은 값이라는데 이차함수가 a는 빵이 아니었을 거 아니야. 이차함수였으니까 이것도 이차함수긴 한데 최소값이 4대2 반계 시소값이니까 추계값이 4라는 얘기네. 그럼 이 함수의 값의 추계값은 4기 때문에 축이 4가 되도록 하는 여기서의 추계값에 대해서는 정계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겠네. 2ax의 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bx 나머지 게 플러스 2a 플러스 6b 대칭 추계값을 구하면 대칭 추계값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요? 마이너스는 없앴습니다. 그 값이 4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2a인가? 맞나요? 그럼 b의 값이 12a이면 a가 양수였으니까 a 값도 양수인 거네.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fx하고 k라는 녀석과 gx하고 k의 값은 실근의 값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것도 실근이 없고 뒤에 것도 실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fx라는 녀석의 값은 아래 블록인데 k가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gx의 값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인데 그것도 k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구만. 근데 fx의 값은 아래로 블록인데 최소값이 누구야? 빵? 최소값이 빵인 녀석이고 이건 0보다 큰 같은 녀석이네. fx라는 녀석의 값은 최소값이 0이니까 0보다 큰 같으니까 k라는 녀석의 정체는 0보다 작아야지 교점이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요게 애매하네. gx라고 하는 함수의 값이 대값이 누군지 알아야지 k값을 알겠는데? 그럼 함수 gx에 대해서 지금 최대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b 대신에 12를 대입해서 gx 구해야 되겠다.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 12a 대입했더니 플러스 12a 마이너스 72a
마이너스 AX의 제곱 14AX 마이너스 61? 확인해 주세요. 네, 실수했군요. X를 덜 썼군요. 마이너스 73A 대칭 추계값은 7에서 최대값 7 대입했습니다. 7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9 플러스 98 49A 빼기 73A 49 빼기 73을 못하겠다. 마이너스 24A 됐나요? 그럼 이게 지금 최대값입니다. 최대값이니까 마이너스 24A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4A보다는 커야 돼? 그럼 우리가 찾는 녀석의 값은 K라는 녀석의 값이 이런 범위 있을 때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K가 두 개였으면 좋겠다고? 정수 K가 두 개? 그럼 마이너스 24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 값이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건가? 됐어요? 그럼 A의 값의 범위를 알고 있는데 8대2바로 갑니다. F 더하기 G한테 여기다 집 8대2바라는 얘기인가? 근데 fx, gx 더한 녀석의 값은 12a 곱하기 x-6인데 내가 지금 8을 대입하게 되면 24a? 그럼 24a라는 녀석의 범위는 2부터 3까지? 그때 이 녀석의 최대값은 3인가요? 이해됐어요? 차근차근 시킨 대로 풀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2번이라고 했었나? 23, 24로 갔습니다. 아빠, 엄마, 아들, 딸로 구성된 4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아들, 딸. 딸 스펠링 한 번도 써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 중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은데. 얘 스펠링 아냐? 나 스펠링 헷갈린다? 그런데 4명의 가족에게 남김없이 서로 다른 빵 4개, 같은 종류의 사탕 2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아들과 딸은 종류에 관계없이 2개씩만 받아야 됩니다. 아들하고 딸은 2개씩만 받아야 되는데 빵과 사탕을 나눠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2개씩만 받는다고 했을 때 사탕 2개는 구분이 되지 않는 2개 사탕인데 사탕 2개를 동그라미라고 표현해 볼게. 사탕 2개를 아들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사탕 2개를 딸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사탕 2개를 아빠 하나 엄마 하나 빵은 4개가 다르니까 A, B, C, D라고 하자. 그런데 아들하고 딸은 예를 들어서 아들이 A, B, 딸이 C, D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겠네. 사탕을 이렇게 아빠하고 아들 네 어서오세요. 아빠하고 딸 엄마하고 아들 엄마하고 딸이 사탕을 하나하나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아들, 딸이 한 개 한 개 가져가는 경우가 있구나. 그치? 아들과 딸이 한 개 한 개 가져가는 경우는 또 다른 경우에서 구분해야 되겠다. 여기다 구분해서 풀어야 되겠다. 자, 먼저 첫 번째. 내가 구분할 수 있는 모든 경우 다 구분한 거거든. 사탕을 줄 수 있는 방법. 사탕 2개를 아들이 가져갔다고 한다면 과자 4개 A, B, C, D라고 하는 과자 4개는 어떻게 줘야 되지? 딸은 무조건 2개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하고 아빠 못 받은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 그럼 과자 4개를 한 개, 2개로 구분해야 되나?
과자 4개를 한 개, 한 개, 2개로 구분져야 되잖아. 그래서 4개 중에 하나 뽑고, 3개 중에 하나 뽑고, 2개 중에 2개 뽑고,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00분의 1까지 곱하면 4개를 하나하나 2개로 3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주는 거는 여기에 과자 하나, 과자 하나, 과자 2개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2개짜리는 주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개 한 개를 주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4 곱하기 3 곱하기 2는 약분하니까 12가지? 그럼 첫 번째 이 경우의 수는 12가지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이게 두 번째가 아니지. 딸이 사탕 2개 가져가는 경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도 12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사탕 2개를 엄마 아빠한테 한 개씩 주는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탕 한 개씩 가져가는 경우는 2개 자리 바꿀 수 없습니다. 사탕은 구분되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과자 4개를 2개 2개로 쪼개야 될 것 같습니다. 4개 중에 2개 뽑고 2개 중에 2개 뽑고 둘둘 똑같으니까 200분의 1까지 했습니다. 그 과자 2덩어리가 순서 바뀌는 경우도 생각해야 되죠? 그럼 이게 지금 6 곱하기 2 약분하면 6 곱하기 1이니까 6가지? 지금 이 세 번째 경우는 다 해서 경우의 수가 6가지입니다. 그 다음은 사탕을 아들하고 딸이 한 개씩 가져갔다고 한다면 과자 4개는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로 해야 되나? 그럼 4명한테 과자 4개를 나눠주는 경우는 그냥 4팩인가? 4팩이면 24가지인가요? 그 다음 경우는 요거 4개를 한꺼번에 할까 싶어요. 사탕을 아빠하고 아들이 한 개씩 가져갔다면 아들은 무조건 과자 하나 가져가야 돼. 딸은 과자 2개 가져가야 돼. 엄마가 과자 1개 가져가야 돼. 그럼 4개를 한 개, 한 개, 2개로 만들어야 되겠네? 4개를 한 개, 한 개, 2개로 만든 다음에 2개는 무조건 딸이 가져가. 과자 한 개, 한 개만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럼 이거랑 경우의 수가 똑같겠다. 됐나요? 그럼 이거 12가지네. 근데 나머지도 다 똑같습니다. 12가지다 지금 4를 곱할 생각입니다. 그럼 48가지인가? 그럼 처음에 24, 여기까지 30. 30 더하기 72? 102가지인가요?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이건 세분에서 푸는 게 중요한 문제야. 상황이 복잡하니까. 자, 그 다음 질문이 24번이었습니다. 24번은 다음에 있는 방정식에서 최고참 계수의 값은 1이고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실수인 2개의 2차 방식 gx하고 hx가 있는데 이것도 최고참 계수 1인 4차식. 그런데 fx가 두 실분과 두 허근을 가지는데 fx의 값은 gx하고 hx를 인수로 갖습니다. 최고참 계수가 1인 녀석이기 때문에 나라는 조건 때문에 fx라고 하는 4차식 자체가 최고참 계수 1인 gx하고 hx의 곱으로만 된다는 얘기구나. 최고참 계수 1인 2차식의 곱이 fx입니다. 그런데 hx의 값을 gx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9라고? 둘 다 2차식이고 둘 다 최고참 계수 1인데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거라고? 그 말은 hx라고 하는 식이 hx라는 2차식이 gx로 나누기 하면 몫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똑같이 최고참 계수 1인 2차식이기 때문에 몫의 값 1이라는 얘기구나. 나머지의 값이 지금 2x 플러스 9란 얘기인가? 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gx를 가정하고 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gx의 값은 최고참 계수의 값은 1이고 1차항 계수, 2차항 계수 모르지? 뭐라고 써야지 문자가 안 헷갈릴까? pq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gx라고 했습니다. 그럼 fx의 값은 누굴지, hx의 값이 누굴지는 대번 알 수 있네? 밑줄 친 식에서 h의 값은 한 가지 문제가 생겼네. q하고 9의 값이 비슷하게 생겼다. 된 거 맞아요? 그럼 내가 지금 gx하고 hx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이거네. 그럼 개수비교법으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수하고 상수항이 모두 실수라고 얘기했고,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 조건을 충족하면 되겠다. 아직 가는 생각이 전입니다. 일단 개수를 비교하겠습니다. 상수항이 강력한 힌트네. 상수항의 값은 여기 상수항과 Q하고 Q 플러스 9를 곱해야 되잖아. 두 개를 곱해가지고 Q제곱 플러스 9Q 플러스 20은 빵? 상수항 마이너스 20이어서 이항했습니다. 그럼 Q가 가질 수 있는 셋값은 마이너스 4 또는 그럼 Q의 값이 마이너스 1 때와 Q의 값이 마이너스 5일 때를 구분해서 풀면 되겠네. 그러면 첫 번째 gx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x의 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4라고 한다면 hx의 정체가 x의 제곱 플러스 p 플러스 2 플러스 5? 나 좀 맞게 썼냐? q한테 마이너스 5를 대입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5 h의 값은 지금 x의 제곱 플러스 p 플러스 2x 몇이야? 플러스 4? 이제 q의 값이 될 수 있는 거 가지고 두 개를 구분 지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가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전개하게 되면 3차항 계수가 누구야? 이거 전개하고 있어 지금. 2p 플러스인가? p하고 p 플러스 2 더해서 3차항 계수의 값은 a라고 합니다. a가 들어있는 건 1차항에 있네. 1차항 계수의 값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항 계수의 값은 p 플러스 10인가? 아니구나. p 마이너스 8인가? 대가리 놀고 있는 거 아니죠? 되신 거 맞아요? 여기서 연립하면은 A도 P도 다 구할 수 있겠네. 어이구야, 넌 누구냐? A 값을 대입해버리면 P-8의 값이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5, 3P의 값이 3, P의 값은 1, P의 값이 1이면 A의 값은 4. 된 거 맞죠? 이제 2차항 계수 비교하려고요. 2차항 계수를 비교했더니 2차항 계수가 B, 2차항 계수는 B인데 여기서 2차항 계수 구합니다. 5,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3인가? 5 마이너스 4하고 3? 그게 B. 그래서 B의 값은 4? A도 4, B도 4가 되고 P의 값이 1. 이라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빵 나오는 근이 누구야? 실근이야, 하근이야? 판별식 계산했니? 그게 오래 걸린다고 이게 판별식이? 실근이야, 하근이야? 허근이죠. 1 빼기 16이 1 아닌가? 실근이구나. 미쳤구나. 1 플러스 16이니까 17 판별식이? 판별식 양수니까 실근? x의 제곱 플러스 p의 값 1이었으니까 3x 플러스 5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실근 2개, 허근 2개?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네. A, B 고라며. A는 4, B는 4. 그럼 이거 뭐 안 되겠지 뭐. 여기서 모순이 나올 거야. 실근 2개, 허근 2개, 모순? 여기서 모순이 나올 거야.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이제 현주 아예 모르는 거 얘기해 볼까요? 1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태경이는 지금 설명한 문제들은 좀 이따 혹시 겹치는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추겠네. 틀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야, 15번 문제는 딱 봐도 그냥 대충 암산 되는 문제 아니야? 첫 번째 쌤은 이렇게 접근했어.
첫 번째 포물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접해요? 접하면 갔다 오고 났을 때 판별식이 빵이에요. 그럼 A는 1이네. 왜냐면 A가 1이었을 때 이항해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분의 9니까 X 앞에 거 1로 나와준 다음에 제곱한 게 4분의 9니까 이거 판별식이 빵이니까 A는 1이에요. 자, A가 1이니까 이 선은 Y는 X라는 선입니다. Y는 X라는 선이고 A점의 좌표의 값은 이 완전 제곱식이 근이 2분의 3이잖아. 근이 2분의 3이니까 A점 좌표의 값은 X좌표, Y좌표 똑같아요. 그때 H점의 좌표의 값은 X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2분의 3, 빵입니다. 문제에서 B점 좌표는 Y절편이라고 얘기했네? 그럼 B점 좌표는 0,4분의 9인가? Y절편? 그때 문제에 구한 거는 직선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점의 X좌표만 구하세요. 내가 필요한 선은 BH라는 선이 필요한 거네. 기울기 구하면 되는 거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가 2분의 3만큼 증가하고 Y는 4분의 9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누구야, 현주야? 대가리 놀고 있네. 왜 놀지? 이거는 손으로 안 써도 알 수 있는데. X의 값이 2분의 3만큼 증가하면 Y의 값이 4분의 9만큼 감소하니까 기울기는 누구일까요? 그 기울기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Y절편의 값은 4분의 9입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주세요. 같다고 났습니다. 이항했더니 2분의 5X의 값이 4분의 9입니다. 따라서 5분의 1을 곱하려고 합니다. 5분의 1을 곱했더니 10분의 9인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거 얘기해 볼까요? 1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운남고등학교라는 학교의 2학기 수행평가에서 5점 만점의 서술형 문제 6문제를 출제하려고 합니다. 각 문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점수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정답을 알맞게 풀이 과정을 올바르게 서술한 경우는 5점, 정답은 알맞지 않아 풀이 과정이 올바른 경우는 3점, 그 외의 경우는 빵점을 부여하겠습니다. 6문제에 대해서 총점이 24점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알고 있는 거는 5점을 A 문항을 5점을 획득하고 A개를 B개를 3점을 획득하고 C개를 빵점을 획득했다고 한다면 전체 문항수의 합은 6문항입니다. 근데 점수에 대한 식을 세우고 싶습니다. 5점씩 A번 획득하고 3점씩 B번 획득하고 빵점씩 C번 획득한 점수가 24점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경우의 수, 이 순서상의 개수가 알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건 빵이니까 C는 필요 없네. 그런데 문자의 값이 지금 그지 같은 상황이네. 일일이 대입하기 개 귀찮은데 A의 값은 지금 숫자 대입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야 되거든. 개수가 큰 녀석의 값인 A부터 가정해서 풀어야 돼. 되는 거 맞죠? A 값이 제일 작을 때가 몇이야? A가 빵이면 B의 값은 8 이상이어야 되잖아. 근데 A, B, C의 값은 전체 6문제밖에 없는데 B가 8문제면 말이 안 되지. 그건 탈락. A가 빵일 때는 없는 것 같아. A가 1일 때는. A가 1이면 5를 뺐더니 19. 19 이상이 되려면은 안 되나 그것도? 6문제까지밖에 없으니까 A가 1이면은 B의 값은 커봤자 5인 거거든. 그럼 A가 1인 건 없네? 됐어요? 이제 A가 2인 경우 찾고 있습니다. A가 2라고 한다면 이게 10을 이항했더니 14. 3B가 14 이상입니다. 그 B의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5? 그것도 불가능한 거 아니야? 2, 5 더해서 6을 초과하잖아. A가 2가 될 땐 안 됩니다. A가 3이 되면은
15, 2항 했더니 9. 그럼 B는 3 이상? 근데 B는 4는 될 수 없잖아. 3 이상인데 B는 무조건 3이어야 돼. 그럼 C의 값은 빵인 건가? 됐어요? A란 이거 한 가지밖에 없고요. A의 값이 4라고 한다면 20, 2항 했더니 4 이상. B의 값은 2 이상. B의 값은 2 이상인데 B의 값은 무조건 2 해야지만 돼. 더해서 6이니까. A의 값이 5라고 한다면 25. 25는 이미 24보다 큰 거 같잖아. 그러니까 B의 값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 된 거 맞아요? 그럼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게 이미 5개니까 빵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네. 된 거 맞아요? 야, 근데 이게 다 해서 40 몇 가지라는데? 나 이제 이미 괴로운데 지금? 나 이제 몇 개 찾으면 4개 찾았냐 지금? 지금 나와야 되는데? 6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6이라고 한다면 A가 6이면 30? 30은 이미 24보다 크기 때문에 B의 값은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 근데 A가 이미 6이면 B, C의 값은 누구 해야 돼? 빵빵해야 돼? 더 이상 없는데? 그럼 지금 5가지밖에 없는데? 답은 5개가 아니다. 여기서 신경 쓸 건 뭐지? 문제 6개를 출제하면 그 각각의 문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맞고 틀리는 순서가 다르겠네. 맞은 문제가 5점짜리 3문제, 3점짜리 3문제, 빵점짜리 빵개 이 녀석이 한 가지가 아니네. 이럴 거 아니야. 1, 2, 3, 4, 5, 6번 문제 중에 이 중에 누구는 5점짜리, 누구는 3점짜리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된 거 맞아? 그럼 이게 순서 바꾸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5점짜리 세문항과 3점짜리 세문항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지? 듣고 있습니다. 3팩, 3팩분의 6팩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555, 333 순서 바꾸는 건 다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5 3개가 순서 바꾸는 건 무의미하고요. 3 3개가 순서 바꾸는 것도 무의미하거든. 다르게 설명해 줄까? 처음에 1, 2, 3, 4, 5, 6 중에 5점짜리가 들어갈 곳을 6군데 중에서 3군데를 선택했어. 남은 3군데 중에 3군데를 3점이 들어갈 걸 선택하고 이거 산수해보자. 앞에 거는 321, 654, 약분하면 20까지 뒤에 건 어차피 1 이거 산수해볼까? 3팩하고 6팩 약분했더니 654 부모의 3팩은 321 똑같은 거네? 이해된 거 맞아요? 그래 지금 첫 번째 경우의 수는 20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우의 숫자는 어떻게 계산하자고? 4팩, 2팩분의 6팩? 그럼 4, 3, 1을 약분했더니 6 곱하기 5, 2 곱하기 1 15가지? 마지막 거는 5팩, 0팩, 1팩분의 6팩이어서 6가지. 똑같으니까 6가지. 이거는 한 가지인 것 같은데? 다 5만 있는 거? 그래서 좀 더했더니 12, 27, 47, 48? 이해가 됐을까요? 그 다음 또 풀어드릴 문제는 말씀하세요. 끝! 아예 모르는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1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9번 문제는 유사한 문제를 마침 딱 푼 것 같다, 저번에. 첫 번째는 A의 좌석은 23 이상, A는 여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들어갈 거고,
B의 좌석은 14 이하. 여기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들어갈 거고. 그럼 A의 자리와 B의 자리는 어디에 들어갈지 알고 있는 상태인데, 4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학생도 좌석의 번호의 차이값이 1이 되면 안 됩니다. 차이값 1 나온 거는 이웃했을 때가 차이값 1인 거네? 이웃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4명의 학생들의 좌석 번호의 차이값이 10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위아래로 이웃하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A하고 B가 앉을 수 있는 가지 숫자는 A가 앉을 수 있는 건 2가지, B가 앉을 수 있는 건 지금 4가지인 것 같아. 그럼 나머지 사람이 2사람이 더 있는 거잖아. 2사람이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될 것 같아, 이제.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생각해서 풀면 되니까 총 8가지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A가 23번에 앉았을 때 B의 값이 11번 자리에 앉았다고 한다면 나머지 2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가지수를 세려고 합니다. 나머지 2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0이 안 돼, 20이 안 돼, 24도 안 돼, 이거 차이값 10이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고, 이 4자리 못 들어가지. 이해된 거 맞아? 그럼 나머지 4군데 자리 중에 2군데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떨어져 앉아야 되지. 떨어져 앉는 경우가 1가지, 2가지, 3가지가 떨어져 앉는 건가? 근데 앞뒤로 사람 2사람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여기에 C, D가 들어갔을 때 둘이 순서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6가지인가? 3 곱하기 2. 두 번째, A는 23번에 B는 12번에 앉았다고 한다면 여기 못 들어가, 여기 못 들어가, 여기 못 들어가, 여기 못 들어가. 4군데는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이것도 6가지겠네? 그 다음이 이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A, B의 차이값이 10 나오면 안 되니까. 8개 중에서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 생각하고 있습니다. B가 여기 있을 때. 그럼 사람이 못 들어가는 자리는 여긴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지금 4군데 자리가 있죠. 이웃하지 않게끔 배치하는 방법은 이 2자리 중에 한 자리에 사람이 1명 있고 이 2자리 중에 사람이 1명 있는 경우겠네? 그럼 여기 2자리 중에 한 군데 선택하고 여기 2군데 중에 한 군데 선택하고 그리고 이렇게 선택했을 때 사람이 바뀌는 거? 이거 8가지 같다. 됐죠? 이제 A라는 사람이 24에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11에 있는 것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앉을 수 없고 앉을 수 없고 앉을 수 없고 나머지 자리는 다 앉을 수 있나 이제? 5군데? 이웃하지 않게끔 앉는 방법. 이웃하지 않게끔 앉으려면은 13, 14, 13, 16, 13, 17, 13, 22. 지금까지 4가지. 그리고 15, 17. 지금까지 5가지. 22, 15, 22, 16, 22, 17. 까먹었어. 7가지? 7가지인데 앞뒤로 사람 수도 바꿔 앉을 수 있죠. 곱하기 1을 해야지. 아까 8가지였어? 7가지 아니고? 아까 8가지였다고? 8가지. 그 8가지 곱하기 2, 16가지? 틀리면 끝장인데. 다시 틀리면 다시 하기 싫은데. 그 다음이 이렇게 B가 들어갔을 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만 들어야 되겠구만. 그럼 3군데 자리니까 양쪽 끝에 하는 거? 그럼 경우가 2가지인가? 앞뒤 자리 바꾸기?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더 이상 없지.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16이겠네? 마지막 거 안 해도 되겠네? B가 여기 들어가면 차이값이 10이니까. 다 더해보자. 위에 거 더했더니 22, 아래 거 더했더니 34? 56인가?
된 거 맞나요? 또 풀어야 될 문제는 몇 번? 20. 녹화돼 있어. 또 다 했다고?